환경 업무를 하고 있다가 잠시 외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외도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그 관광단지가 이제 DMZ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게 세 개를 관리하는데, 네 개죠,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제 제3땅굴, DMZ 안에 있는 제3땅굴하고 도라전망대, 그 두 가지하고, 바깥에는 이제 마장 출렁다리하고 마장 호수 전체, 그다음에 감악산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 감악산, 이렇게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진급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게 됐고요. 저는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환경 업무만 한 25년 정도 하다가 진급해서 갔는데, 이제 우리 정명희 전 사무국장님도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DMZ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셨을 때, 시장님도 이제 그래서 거기 환경직이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이제 그 말씀도 하셨다고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후에 잠시 교육 끝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여태까지 이제 조례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정명희 전 사무국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에 있던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사항을 순서대로 쭉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만들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걸로 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16년 5월 29일로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서 위임이 돼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조례 만든다고 시에서 아무 조례나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어떤 위임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16년 5월 29일 날 알 권리 측면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걸로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죠. 2016년 5월 29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성함은 안 되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한 거예요. 시정 질의를 해서 파주시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쉽게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파주시장이 답변을 조례 빨리 만들어서 제정해서 그 시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답변이 있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활발한 이제 그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파주시 의회, 파주시에서 활발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2016년 9월 1일 날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전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께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특히 장하나 국회의원은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대표 발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다 이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례가 개정이 이제 파주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국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수원이 가장 지자체에서는 빨리 이제 진행이 됐던 데인데 한 15개 지자체, 그러니까 226개 전체 지자체 중에서 광역 포함입니다. 광역이 한 7개 정도 하면은 한 230여 광역 플러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당시 15개 지자체가 그 화학물질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였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현재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한 50개 지자체에서 아직도 여기 플러스 이제 그 입법 예고하고 막 한 것까지 치면은 한 70여 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현재 수준도 3분의 1 정도 수준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의회에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당시에 2016년 당시에 이제 파주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시의회 파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지자체 거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는데 환경부에서 2017년 4월 3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 표준 조례안을 각 기초단체에 시달을 했죠. 그래서 그 시달된 것까지 플러스해서 보완 작업을 2017년 5월 17일 날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2016년 거의 뭐 1년 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못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어떻게 파주시의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많은 토론을 거쳤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별로 다 이렇게 쭉 그 진행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18년 9월 22일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6월부터 조례 만들어지기까지 한 2년 정도 공포되기까지 걸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례는 법과 같이 어떻게 이제 화학물질을 관리를 파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와 그 더불어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이라는 환경부에서 그 이제 파주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 그 조례를 만들던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던 어떤 그 관리를 하던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대상 사업이 있었는데 요거를 2018년도에 조례 만들면서 같이 추진을 해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 와서 교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이제 그 수행하는 센터에서, 화학물질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발주를 한 거고, 2018년도에 이제 파주, 화성, 청주, 영주 네 곳에, 그러니까 그 전에 됐던 데들이 수원, 여수, 그 다음에 2017년도 양산, 광주, 광산구, 그 다음에 인천 서구, 평택. 그래서 그 전에 6개 됐고, 그 다음에 2018년에 4개 돼서 총 10개 지자체에서 이제 구축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 밑에 내용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이제 워크숍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그럼 그 지역 대비 체계를 구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요거는 이제 1차 회의, 2차 회의, 그 다음에, 여기 좀 넘어가기 전에, 2차 회의 때부터는 이제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시 화학물질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용역을 시작하는 업체를 같이 참석을 시켜서 좀 더 내실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려고 여기에 이제 참석을 시킨 거고요. 근데 지금 조례 있지, 지역 대비 체계 있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 기본계획 용역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 화학물질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서 모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장호수에 대한 어떤 이제 데크를 놓고 주변 건물을 짓고 하기 전에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물을 세우고 데크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 계획에 모든 행정행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 조그만 사업, 건물 쬐끄만 거 짓는 거 말고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실시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최초로 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요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화학물질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회의를 했고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용역사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회의를 했고요. 그때 4차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차 회의 때 이제 지역 대비 체계 구축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조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계획 수립. 요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조례가 9월 22일 날 끝났고, 그 다음에 구축 사업도 12월 달에 끝나고, 요 기본 계획도 12월 달에 끝나서 2018년도까지 3개 조례, 구축 사업,
기본 계획이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 진행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한 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에서 이제 파주시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연구 용역 수립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용역 수립까지 2018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 달에 이제 다른 부서로 가게 됐고,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후에 2019년도에 일어난 내용인데, 조례를 통해서 우리 파주시에는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드린 2017년 9월 22일 날 공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화학물질 관리 조례에는 5조에 이제 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9년 6월 27일 날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부시장,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환경수도 사업단장입니다. 제가 오타 났고요. 산업이 아니고 사업단장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명, 그다음에 파주경찰서 1명, 파주소방서 1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2명, 그다음에 기업체 2명, 이렇게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3명 구성된 그 위원회 기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그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 시간이 1시간인데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느낀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진행됐던 내용인데, 요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중간에 한번 질문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나요? 어떤가? 조례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는 지금 파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조례를 치면은 조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뽑아온 건데 제가 드리지를 못했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목적 1조 목적이 있고, 2조 책임에 관한 부분, 3조 패스, 4조가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 아까 우리 한 거. 밴드에 보면은 10월 11일자로 조례를 올려놨어요. 네, 그거 보시면 이게 조례가 나와요. 여기만 있네요.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5조에 이제 화학물질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이제 설치라든지 기능, 그다음에 6조는 이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다음에 7조는 이제 위원 임기, 8조는 패스, 9조는
뭐 위원장의 직무 10조 이제 11조, 12조, 13조, 14조까지가 이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조는 이제 화학물질 현황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16조는 화학물질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17조는 지역 대비체계 운영 지침의 수립과 이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8조는 이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다음에 19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20조는 이제 이런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21조는 이제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하려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지원을 파주시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크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조례에는. 그 안전관리계 수립 연구 용역 내용 중에 4호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환경보전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에 관한 모든 그거는 기본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변경하게 돼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책자는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그 내용이 환경보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워낙 파일이 책자가 무지하게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환경보전과에 연락 요청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2개 파트가 있는데요. 좀 뭐 이렇게 시군마다 좀 다르지만 크게 환경보전과에서는 이제 환경의 부분,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청소라든지 뭐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이름은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2 파트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좀 많은 데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금 시청에는 환경시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이렇게 2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그럼 이제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부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저도 이제 그 잠시 동안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2019년 기준으로 얼만큼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구성됐는데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6월 달에 만들어서 그 바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뭐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근데 사정이 있는데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파주시가 이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무원 전체가 다 거의 마비된 상태 정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좀 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회의를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아직 종료가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조만간에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치밀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위원회 6월 달에 만들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회의를 못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같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 안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인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년에 몇 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진 횟수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문제인데요. 그 정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의든 정기 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그 뭐 화학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뭐 결정할 일이 있으면 수시 회의도 이루어지겠죠. 예. 그거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게 이게 법과 조례로다 뭐 어떻게 딱딱 이렇게 정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이제 정해서 위원장 선이 그 회의를 통해서 진행될 부분입니다. 궁금한데요. 이제 보면 많은 화학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 이용보 정보 요약서라는 게 필요해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행동 요령에 뭐 실내 대피, 뭐 응급 조치 요령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하는 방법이 네. 방송 또는 매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위험한 교육들은 언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네. 장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잖아요. 찾아하는 네. 방법이. 네네.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이거에 대한 뭐 수업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홍보 같은 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물질이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네. 우선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게 앞으로 그게 다 과제인데 그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이제 회의를 근데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런 수업 근데 같은 걸 넓은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이런 부분까지 결정을 할 건데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어떤 화학물질도 여러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B라는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변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양을 얼만큼 보관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몇 킬로 반경 내에 뭐 A라는 유치원, B라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만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실내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실내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면 빨리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동하는 것보다 실내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종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내에 머물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지진이나 이런 그런 재해 그런 거로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에 이런 거는 훈련을 안 받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행정적인 그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왁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좀 길게 지금 왔지만 만들어졌으니까 그 만들어진 토대로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위나 그 뭐 주민 대피가 됐던 아니면 뭐 조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 번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화학물질 조례도 뭐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같이 만들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안전계획 뭐 수립하고 그 뭐 조례 만들고 뭐 지역 대비 체계 구축하고 한 게 2년 반 걸렸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내실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자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절차를 그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함께 만들어 갈 때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그 화학물질뿐만이 아니고 협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금 화학물질 여러 가지 그 2년 반 동안 한 행위가 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그 행정이 그 이렇게 협의하고 막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들 때도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 가지고 빨리 만들면은 시간은 빨라지겠죠. 근데 빨라지지만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뭐 시민단체에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절차상의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그 화학물질 관리, 특히 화학물질 관리는 이제 그냥 공무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그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우리 화학물질이 그냥 TV에서 나오는 어떤 사고가 뻥 터졌을 때 공무원 니네 뭐 하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셔야 되지만 같이 어떤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 어떻게 시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동네 지역 부분은 동네에서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함께 가야 될 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했던 부분들을 쭉 그냥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조례 뭐 지역 대비 체계 기본 계획하면 좀 딱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뭐 다른 강사님들이 재밌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못하신 분이나 다른 뭐 환경에 관한 다른 질문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그 마장 호수라든지 출렁다리 저 가막산이라든지 DMZ 안에 그 땅굴이라든지 도라산 전망대라든지 DMZ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상관없이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 드리고. 관련해서 네.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자고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창구나 채널이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화학물질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모든 기본적인 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관리하면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환경보전과로 다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 부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가 있고 이제 뭐 소위원회가 만들어질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겠죠. 보통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럽거나 어떤 만약에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게 약간 궁금하거나 이거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네네.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거는 무조건 환경보전과로 하시면 되고요. 예. 다 담당하시는 예, 맞습니다. 보통 뭐 이런 발생하면 다 어디 전화하면 맞아요. 여기 있는 데가 이분을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안재현 씨가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업무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요 재난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총괄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14개 부서라 그랬죠. 예. 그 부서에서 모여서 이제 그 회의하고 뭐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점검한 결과치가 나는 뭐 이게 점검 결과치는 이제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안전총 홈페이지에서는 네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것만 이제 개괄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제가 확인해서. 위원회가 2월에 모든 지금 올해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가 꾸려지면 운영이 이제 누구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름만 넣지는 않은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의회라든지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됐다라고 그런 거죠. 이름만 지금 밝히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시에서 나라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구성 인원의 이름은 네. 프레로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가 환경운동연합도 들어가게 돼요? 여기 미정규칙센터하고 태강경동연합이 초기 단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 박주태 팀장님이 관광사업소로 가서 그래요. 아시겠죠? 담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행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분이 또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대지연병도 터졌고 그 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쓴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시민단체에서 앞장서서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진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기 힘든데 저희하고 처음으로 소통을 하신 공무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가 저도 참 예전에 민원 넣을 때 왜 전화 돌리다 보면 뺑뺑이에서 원점으로 돌아 겪어보셨죠? 저는 정말 무수히 많이 겪어봤는데 그걸 갖다가 공릉천 때 공릉천 물고기 떠올랐을 때 무지하게 많이 싸우고 무지하게 많이 언론에 두들겨 맞고 했던 분이에요. 막 목소리도 뭐 변전해서 나가고 그랬었어요. 소장님 그 저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릉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인 하나 치면 더 한 발짝 더 많이 앞서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각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시민사회하고
투명하게 이 틈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감시해서 찾아내서 알려주면은 또 움직여요. 작동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구라는 게 조례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같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학생들, 아이들,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가 안전한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에다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행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5명이나 모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예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시에서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파주시에 맞는 강의안을 만들고 아이들 또 주민들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기왕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압박을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랑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야당동의 ANS 공장이 굉장히 악취 민원이 많았어요. 잘 모르시죠? 멀리 가셔서. 네, 최근에 야당동에 그 야당동 보면은 그 하우게 마을 주변 해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공장 단지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공장이 들어왔고 그 공장이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장이에요. 화학물질.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보면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데 그게 원래는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건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파주시에 민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까지 이제 가서 거기에서 점검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연말에 폐업 결정이 났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다 시민들이 의식해가지고 신고하고 행정을 움직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그걸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각이 막 뛰어다니느라고 수고로 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이제 올린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물밑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든지 파주시한테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이 교육 너무 좋다. 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사인을 계속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소장님이 조례 만드는데 쓰셨잖아요. 지금 올해 용인시는 조례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 만드는데 같이 컨설팅하러 갔을 때는 정말 우리는 시에서 시의원하고 시민단체하고 만들었지만 거기는 다 열어놓고 만들어요. 기업도 와 있고 시민도 와 있고 시의원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1년 내내 그 논의를 한 거예요. 정말 민주적인 과정을 하죠. 더디지만.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 조례는 사실 약간이 아니라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정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10월 24일 날 여러분들 그 밴드에 초대해 드렸잖아요. 시민 홍보단 거기에다가 경향신문 기획기사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혹시? 3번에 걸쳐서 기획기사에 소장님도 얼굴 나왔어요. 네, 우리 사례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전국 사례가 나오면서 알기 쉽게 기획기사가 나왔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첨부 자료도 올려놓고 퀴즈도 냈는데 아무도 답글을 안 하고 올려놓고 문자를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올렸으니까 좀 일단 다른 데는 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인가요? 나름 이제 조례를 어쨌든 만들었단 말이죠. 만든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위원회 운영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막 생길 거예요. 이 조례가 이제 공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요런 조례는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또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개정하는 거는. 미흡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 이제 좀 말씀드린 위원회가 빨리 활성화돼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만들었으니까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모두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위원회 큰 틀에서 위원회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원회해서 분야별로다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인원이 더 뭐 어떤 분야에 요런 분야는 이제 좀 위원회를 뭐 몇 명을 두고서 좀 소위원회식으로 뭐 요런 거는 나중에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서 원하는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어디까지 몇 명을 참석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 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이 뭐 광탄 지역이면 광탄 지역, 뭐 어디 지역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또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저희가 명단을 네.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올리셔도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저런 걸 만들었으면 당연히 시 홈페이지에다 시청 홈페이지에 저런 걸 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거는 지금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가 돼 있는지를. 업무용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를 해놔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예. 그거는 우리 저 해당 부서에 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기본적인 전화번호도, 근데 요새 이제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그 번호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